밤사이에 정말 많은 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소화하느라 뉴욕 증시는 밤사이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도 그렇고 M7 외에 나머지 493개의 종목도 그렇고 모두 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CES발 여파가 미증시에도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발언이 여러 종목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양자 컴퓨터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는 것일지 시장 분석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등락하는 모습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 0.25%가량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률은 0.06%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상승했는데 0.16%, 15%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고 또 눈치를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높아진 국채 금리 때문이었습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은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 받기 마련인데요. 일단 2년물 국채 금리 4.274%로 소폭 내림세를 보였지만 10년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년물 함께 보시죠. 10년물 4.7% 이렇게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4.7% 안팎에서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자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재는 4.7%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점검해보러 떠나겠습니다. 일단 높은 국채금리에 위험자산 대부분 하락 심리 장중에 내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우와 S&P 500 지수 소폭, 낙폭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높아진 국채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경제 지표입니다. 12월 ADP 고용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민간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또 게다가 임금 상승률 2021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에 발표됐던 서비스업 PMI가 강하면서 불안감을 자극했던 것을 좀 완화시켜주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 임금 상승률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청구 건수는 20만 천 건으로 전주 대비 하락했고 계속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3만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엇갈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주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한 달 만에 발표되는 이 지표에 시선이 조금 더 쏠리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럽 이 연준 이사는 인플레 진전이 더디지만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그 이후에 나온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골자가 있었습니다. 연준 안에서도 아직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치 이벤트도 있었죠. CNN이 보도를 하길 트럼프 당선인이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이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임박했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을 것이다. 더 이상의 인하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장의 히트맵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눈치를 보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7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있다면 알파벳 0.68%가량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메타는 장중에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M7을 시작으로 종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밤 사이에 그래도 0.06%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모습입니다. 주당 14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애플 보시죠. 애플의 주가는 밤 사이에 0.17%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1% 오름세를 보였고요. 아마존 보시죠. 아마존도 밤 사이에 0.0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메타, 테슬라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클래스 C 기준 0.7%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지금 주가 확인해 보시면 1.16%, 장중 그대로 1%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0.15%, 전날에는 4%가량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밤 사이에 그래도 소폭의 반등 흐름 나타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애플이 되겠습니다. AI 기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라는 보도가 밤 사이에 속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단 애플 몇 주 안에 오류를 잡을 것이다라는 코멘트 일단 낸 상황이고요. 사실 이 AI 기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애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AI 기술의 오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된 대응들이 나오면 또 관련된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 기술들이 나올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밤 사이에 일단 조금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에 키노트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했던 건 전체의 매출을 이끄는 데이터 센터 이야기였다.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자율주행이나 다른 로봇이 아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블랙웰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부재했다 보니까 최근에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들여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들어 아마존이 AI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AI 인프라,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에서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입니다. 유럽연합을 달래려고 이베이 상품들을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부터 테스트를 시작해서 미국까지 테스트 범위가 확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베이 밤 사이에 오르기도 했었죠. 조금 이따가 특징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ES 2025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 이미 움직임이 나왔던 업종이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 시간외에서도 급락세를 보였는데 밤 사이에는 급락이 아닌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매우 유용한 퀀텀 컴퓨터가 15년 후에 나온다고 하면 좀 이를 것 같고 30년 후라고 하기엔 좀 늦을 것 같다. 20년 정도가 현실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미 선 반영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20년 후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은 당황하면서 대거 매도에 나섰던 게 어제의 시간외 거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에 대해서 AXS 인베스트먼트 CEO는 최근 들어 많이 오른 만큼 고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양자 컴퓨터 관련주 종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온큐 밤 사이에 39% 이상의 폭락세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 양자 컴퓨터 관련주 보시죠. 지금 리게트 컴퓨팅 함께 보고 계십니다. 무려 45.41%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양자 컴퓨터 관련주 D-Wave 퀀텀인데요. 무려 3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양자 컴퓨터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미 해당 소식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어떤 움직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들 6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팔란티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번 주 초에 캐시우드도 $500만 규모를 매도하면서 팔란티어 좀 힘든 새해 초를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종가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 회사인 캘파인을 $300억 인수하겠다. 이런 소식 전한 가운데 이 인수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300억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장중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AMD, HSBC가 매수에서 매도로 무려 2단계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AI 로드맵이 기대했던 것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실망 매물을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베이 앞서서 메타 소식으로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주가 장중에 강한 상승 흐름, 정말 몇 년 만에 볼 수 있는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두 특징주입니다.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 합병 이슈로 인해서 두 종목 모두 강하게 올랐었는데 밤 사이에는 어제의 강세가 무색하게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입니다. CT가 중립에서 매도로 역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구조조정 노력에도 운용 비용이 너무 높다라면서 지금 비용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일단 팔란티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새해 초에는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2.51% 하락했고요. 지난 5거래일 동안에는 무려 10% 이상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 함께 보시죠. 다음 특징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4.61% 내림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보시죠. 이어서 함께 살펴볼 특징주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가 되겠습니다. 4.31%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역시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는 장중에 9.86%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스입니다. 합병 소식에 강하게 올랐던 만큼 그 하락률도 강했습니다. 게티 이미지는 17% 이상의 하락률 기록했고요. 셔터스톡은 11%대로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라엣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려 1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네요.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보시죠. WTI 1.2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가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WTI 가격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죠. 국제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오히려 0.54%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민간 고용 지표에 일단 장 초반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살려내면서 금값이 오른 것이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